안녕하세요. 고급 딥러닝 과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인도어 휴먼 팔로잉 오브 모바일 로봇 유징 컬러 피처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바일 로봇이 사람을 따라갈 때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단순 동작을 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인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이유는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점점 서비스 로봇으로서 사람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로봇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사용되는 예시로는 이제 공항 같은 넓은 곳에서 사람을 안내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뭐 어르신들을 보조한다거나 자율주행차 뭐 등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에서 사람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기술로서는 내비게이션 기술, 사람을 찾는 휴먼 디텍트 기술, 그리고 찾은 사람을 화면 내에 쫓아가는 휴먼 트래킹 기술, 그리고 목표를 인식하고 쫓아가는 데 필요한 휴먼 사람 인식 기술, 그리고 스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은 이 연구의 핵심 기술은 이제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비전은 현재 공항에서 길을 안내하거나 노인을 보조하거나 자율주행차 등의 이제 기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이제 충분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로봇이 사람을 쫓아갈 때 목표를 종종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뜻은 내가 지금 현재 쫓아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지 잊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휴먼 팔로잉하는 로봇이 이제 목표가 되는 이제 사람과 다른 행인이 교차하거나 경로상의 장애물 때문에 이제 사람을 올바르게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문제로는 쫓아가며 너무 가깝게 쫓아가서도 안 되고 너무 먼 거리를 유지하며 쫓아가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연구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 피처의 엣지를 추출하거나 색깔을 인식하거나 옷의 질감을 이용하여서 이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람의 다리를 인식하여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비전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선행 연구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은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디스턴스와 앵글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 선행 연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RGB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서 그 대상의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는 연구도 존재했고 그리고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이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트래킹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이제 선행 연구가 존재했었는데 광각 카메라 하나만을 이용하였을 경우는 위에 이제 선행 사례들보다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정보가 부족하여서 이 연구에는 이제 좀 우리의 목표에는 부적절하다고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카메라 또는 레이저로 사람을 찾은 후에 그 사람의 옷의 색깔이나 자세를 인식하는 선행 연구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에서는 이제 목표가 다른 행인들과 교차할 때 그 목표가 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하나의 센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와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논문들을 위에 선행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은 RGB 카메라만 사용하거나 뎁스 카메라만 사용하거나 또는 뭐 레이저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라이다와 RGB 카메라 그리고 뎁스 카메라 그리고 다른 센서들도 뭐 조합해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의 걸음걸이,
키 그리고 겉모습 등을 이용하여서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또 이제 경로를 계획하는 패스 플래닝 기술과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도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 트래킹에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근엔 다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수의 사람이 존재할 때 목표를 특정하고 따라가는 기술, 그리고 실내에서 동작할 때 이제 조명의 밝기가 변화하더라도 문제없이 사람을 쫓아가는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다고 한 기술은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컬러 피처를 추출하는 기술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터 중에 하나인 싱글샷 디텍터를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슬램입니다. 논문의 구성은 이제 1절 이제 서론을 지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사용한 기술들에 대해 서술을 하고, 4절에서 하드웨어와 실험 환경 그리고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발표에서는 이 구성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이제 조절한 구성을 사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논문은 목표 해결 단계를 총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쫓아가는 트래킹, 그리고 이 트래킹 과정에서 목표가 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목표가 마지막으로 관찰된 위치까지 이동하는 이제 LOP 단계, 그리고 그 마지막 포지션에서 목표로 했던 사람을 다시 찾는 이제 서칭 단계, 이 세 가지로 목표 해결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논문에 나온 도식인데, 처음 초기 상태에서 이제 타겟을 이제 아이덴티파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중에 이제 타겟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LOP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LOP 단계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표가 타겟이 관찰된 위치까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하였을 때 다시 타겟이 관찰이 되었다면 이제 트래킹 단계로 다시 이동하여서 트래킹을 수행하고, 타겟이 타겟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서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서칭 단계에서는 이제 그 LOP 단계에서 도착한 지점에서 이제 로봇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 다시 타겟을 찾는데, 타겟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트래킹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수행하고, 타겟을 찾지 못했을 때는 로봇이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SSD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로서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3D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을 하였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SSD에서 검출된 사람의 정보는 이제 2D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3D로서 이 로봇과 사람 간의 거리도 중요하고, 이 3D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사람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피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서 사람이 이미지를 2D에서 3D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피규어 3번이 이 논문에서 사용한 오브젝트 디텍터인 모바일넷 SSD 네트워크의 이제 도식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 레이어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제 뎁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2D 이미지에서 3D 정보를 변환을 하였습니다. 앞서 선행 사례에서 이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연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해결한 방법은 이 검출된 사람의 영역을 대상에 대해서만 이제 3D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2D에서 3D로 매핑하는 것은 이제 왼쪽 피규어 5에 나와 있는데, 로봇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이제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여서 그 중심좌표와 그 바운딩 박스의 영역을 대상으로만 포인트 클라우드를 진행하여서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로봇을 카메라가 존재할 때 사람이
총 5명이 인식되고 이 5명에 대해서만 이 5명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포인트 클라우드로 3D 정보로 이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피규어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처럼 사람이 인식됐고 왼쪽은 사람이 인식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사람이 인식되고 그 가운데 이제 컬러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컬러 피처를 추출한 방법인데 이 논문에서는 휴 세츄레이션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휴 세츄레이션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이것이 이 히스토그램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연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용하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에로피 스테이트. 에로피 스테이트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목표를 놓쳤을 경우 마지막으로 관찰된 장소로 이동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그리고 서칭 스테이트는 에로피에 도달해서 목표를 다시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컨트롤입니다. 이 로봇이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리미트가 필요한데 안전을 위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속도에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봇은 최대 속도와 최대 회전 속도가 정해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빨리 간다면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 PID 제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엔 이제 실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총 2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다수의 사람이 존재할 때 목표를 문제없이 찾는 실험을 첫 번째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목표를 시야에서 놓쳤을 때 다시 찾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험과는 다르게 목표 외에 카메라의 그 화면 안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으로는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 한 대의 컴퓨터는 로봇에 달려 있고 한 대의 컴퓨터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로봇에 올릴 수 있는 이제 컴퓨터의 이제 연산량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정보를 보내 뭐 좀 딥한 연산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은 대신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결과만을 로봇에 전송하여서 로봇에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로봇에서는 이제 A2M8이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였고 i5의 CPU 그리고 8GB 램 그리고 120GB SSD가 장착되어 있고 640 곱하기 480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RGB 뎁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의 경우는 i7 6세대 CPU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뭐 어떤 GPU를 사용하였는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하였고 와이파이 통신과 이제 미드웨어를 사용한 것이 이제 로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드를 생성하여서 정보를 로봇과 워크스테이션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중량은 약 20kg이고 적재 중량은 총 50kg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용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사진과 이제 실험 환경에 대한 이제 지도입니다. 먼저 왼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와이파이 통신으로 로봇과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통신을 하였고 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RGB 뎁스 카메라로서 이제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깝게 이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한 기둥이고 그다음에 이 정면에 라이다가 달려 있고 하단에 컴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실험 환경입니다. 여기서 S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시작 지점이고 이 엔드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종료 지점입니다. 이 실험 환경에서 보셔야 할 것은 이제 단순히 직진하는 환경이 아니라 코너를 도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로봇과 타겟이 존재하면서 다른 행인들이 존재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목표 중에 하나인 실내에서 이제 밝기가 조명의 밝기가 변화했을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햇빛의 이미지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하자면은 이 카메라를 이용해 먼저 RGB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RGB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이제 사람을 찾으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제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뎁스 카메라에서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 사람이 검출된 영역을 대상으로 이제 3D 좌표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높이 정보 등이 나오고 이 사람이 로봇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각도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병렬적으로 사람이 검출된 영역에 대해서 색깔을 추출하여서 이 뎁스 3D 좌표로 변환된 정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이 되고 와이파이 통신으로 로봇에 이제 이 검출된 정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 결과들을 받아서 이제 경로를 패스 플래닝을 하고 슬램 기술을 통하여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단순히 여러 사람이 존재할 때 사람을 쫓아가는 기술에 대해서는 총 18번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18번의 실험 중에 이제 88%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24m의 거리를 주행하였으며 타겟은 24m의 거리를 주행하였으며 로봇은 이제 25m의 거리를 평균적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5m의 거리를 주행하는데 거의 이제 평균 시간은 44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연산 속도,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평균 23프레임으로서 이제 실시간으로 사람을 따라가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만큼 따라가면서 타겟을 놓쳤는가, 그리고 놓친 타겟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평균 주행당 이제 약 4초 정도 이제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정은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을 따라가는 기술을 이제 순서대로 캡처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연두색 박스로 인식을 하고 이 컬러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이제 목표가 아닌 다른 행인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주행을 하면은 로봇이 따라가게 되고 이 목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변이 배경이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화면 내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만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 논문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른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만 인식한 결과인데 이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코너를 돌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돈 이후에는 이제 목표가 되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주행을 하였고 이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검출된 사람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E와 F의 사진의 비교는 이제 이 주행 중에 로봇의 이제 주행 중에 이제 밝기가 변화했을 때도 과연 이제 컬러 피처를 제대로 인식하여서 사람을 잘 특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의 결과로만 말을 한다면은 이제 중간에 그 타겟을 놓쳤을 때도 잘 따라가서 다시 타겟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명의 밝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색의 정보가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다시 사람을 잘 찾아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실험 결과는 이제 앞선 실험 결과는 이제 여러 사람이 존재할 때 목표를 잘 찾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할 때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뭐 앞서서와 또 비슷하게 이제 사람은 이제 평균적으로 26m의 거리를 주행했고 로봇은 평균적으로 26m의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선 실험에서는 로봇의 평균 이제 수행 시간이 약 한 47초 정도였는데 이 실험에서는 약 61초로 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레임 수 같은 경우는 앞선 실험과 같이 약 23프레임으로 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실험의 문제로서는 이제 타겟을 잃어버린 평균 시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약 4초 정도의 타겟을 잃어버린 것만 존재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평균 25초 정도 이제 타겟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평균 25초인 것은 이제 이렇게 뭐 11초, 22초 등 뭐 36초 이런 46초 이런 좀 결과가 안 좋은 실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얼만큼 잘 쫓아갔냐를 살펴보면은 성공 확률은 약 90%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휴먼 팔로잉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컬더 피처에 의존해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이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컬더 피처에 의존하여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할 때는 이제 컬러 피처에 의존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이제 매우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약점으로서는 이제 또 다른 한계로서는 이제 조명의 밝기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명의 밝기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변한다면은 사람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한계로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제 타겟의 트레젝토리를 프레딕팅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것을 이제 서술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피처들을 추가하여서 사람의 색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옷의 질감이나 모양 이런 등의 특징을 추가하여서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할 존재할 때에도 이 목표를 제대로 찾는 그런 추가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조명의 밝기 변화에도 조금 더 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